영화 증인, 네. 변호사 영화죠. 보고 같이 변호사님이 직접 그 영화를 소개해 주시고 리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간단히 뭐 리뷰 줄거리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변호사 정우성. 네. 근데 유일한 이제 증인은 자폐아 그 소녀 지우였잖아요. 네. 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었던 거 하나가 뭐냐면 네. 실제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써먹는 수법인데요. 오. 이제 구치소에 그 접견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우성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본인 자체가 확신이 안 가죠. 안 진짜. 가서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예.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딱 꺼냈더니 너무나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네. 할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정우성이 이제 이 피고를 믿게 된 거죠. 맞아요. 제가 많이 실제 하고 있는 이 방법인데. 아, 그래요? 네. 정우성이 따라했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형사 사건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네. 대부분 반성하지 않아요. 음. 제 발언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대부분은 반성하지 반성하지 않아요. 않아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는 하죠. 근데 후회는 하는데 반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중에는 실제 그 사람의 진실이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다른 나름의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일단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사 사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정우성이 거기서 말을 하죠. 피고인한테 네.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말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많은 의뢰인분들은 형사가 진실을 얘기를 안 해요. 그쵸. 왜 안 하냐면 내가 진실을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의 약점들이 드러나서 이 변호인도 나를 어떻게 케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변호인한테도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거든요. 네. 이 사람 말이 되지도 않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의뢰인한테 이건 당신한테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하되 이거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위험성을 고지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의뢰인이 어쨌든 자기는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건 그런 주장하시는 부분이 재판부가 볼 때 잘 믿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의뢰인분의 반응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시죠 라고 말을 하면 상당히 본인 주장에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안 하겠다 얘기하면 거짓말이구나 알 수 있어요. 거짓말 주장 진짜 있으세요? 진짜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정우성 이 영화에서는 저는 하겠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 답을 예상을 했는지 되게 순박하게 지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꺽꺽 넘어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꺼내세요? 그러면 하세요. 하시죠. 실제 해요. 와. 그래서 그걸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100% 거짓말이에요. 이건 100% 진실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약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이렇게 해줘요. 실제로 거기서 답을 내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진실로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증명서를 끊어주세요 하면 증명서를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실제 수사할 때나 재판할 때 우리 주장이 그냥 내 말이 진실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하는 것보다 그걸 딱 내면 이 심증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이 있나 본데 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 심증에서 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죄고 무죄고는 아니지만 그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상당히 심증을 형성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딱 그 질문을 하잖아요. 저 그때 눈물 확 나더라고요. 네.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법 일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번 된 적은 있어요. 그런 사례 얘기해 주세요. 자랑할 그런 네. 거리는 아닌데요. 네.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쟁점은 재산분할과 이제 양육비 문제란 말이에요. 네. 양육비 문제인데 우리 의뢰인 그 사건에서 이제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 아이 셋이나 키우면서 이제 이혼은 하기로 한 거고 네. 재산분할, 뭐 양육비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정신 지체까지는 아니에요, 의뢰인분이. 정신 지체까지는 아닌데 사고 능력이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여자 사고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여자가. 의뢰인분이. 의뢰인분이 사고 능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장애거나 이 정도는 아닌 거고 약간, 사고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뭐 양육비 뭐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약간만 받으면 양육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양육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실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위원님이 그 뭐 상담 때도 양육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쪽 잘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뭐 재산분할 얼마로 조정을 하고 끝내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건에서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이 사건 양육비 받아야 된다. 조정으로 안 된다고 하면 판결로도 받아야 된다. 안 주면 계속 집행할 거다. 집행 도와드릴 거고 뭐 과태료 할 수 있으면 과태료 할 거고 불이익 줄 거다. 당신은 여기서 양육비를 안 받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안 받고 이걸 왜 안 조정을 할 수 받는다는 있겠냐.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못 끝내겠다. 이 사건은 내가 그렇게 못 끝내겠고 와. 내가 무슨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재판을 해야 되고 이제 손이 가겠지만 내가 볼 때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당사자한테 말을 하고 조정위원님한테도 이제 이 사건은 정의에 대한 문제지. 이 사건이 당사자가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야 조정 그렇게 해주면 뭐 누구한테 욕먹을 일이 없겠지만 이 사건은 양육비를 어떻게든 받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 사건을 그렇게 끝낼 수가 있겠냐 라고 말을 했더니 멋있어요. 조정위원님이 딱 그 말에 공감을 하시고 아 그렇네요. 잘못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든 양육비를 꼭 받아냅시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하십니다. 이제 네. 그 위원님이 또 상대방 변호사도 있었어요. 상대방과 변호사를 막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양육비를 받는 조정으로 끝냈죠. 야. 네. 역시. 그러니까 네. 그럴 때 별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건에서만큼은 그래도 좋은 변호사인 것 같아 하고 그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예. 그 한 번의 그 말, 또 그 처리하신 것 때문에 그 아이 3명의 앞날을 그렇죠. 그래도 도와주신 거잖아요. 예. 또 어머니가 약간 사고 능력도 떨어지셨는데 얼마나 또 힘들게 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실제 네. 자기 권리보다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시는데 네. 가끔 이제 어떤 의뢰인들은 자기 권리보다 낮은 것에도 그냥 오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자기가 너무 넘쳐서 갖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아량을 베풀어도. 네. 근데 본인이 가진 거나 본인의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에서는 네. 이제 꼭 그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와. 그게 이제 저한테 뭐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이거는 꼭 당신의 권리니까 꼭 지켜주려 하겠다라고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할 때는 그런 네.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제 판결을 받건 뭘 할 때는 이게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기분 좋은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평생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변호사님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정말 뿌듯해지겠어요. 고마워하시는 거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하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훈훈한 오늘 네. 방송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네. 네, 이거에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서 또 진실되게 네. 이렇게 상담해주신 변호사님을 또 찾아가는 것도 복이잖아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